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서울 현충원,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관에서 열린 애국선열 17위의 합동 봉송식에도 참여했습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이름도 남김없이 쓰러져 갔던 영웅들을 우리 모두 끝까지 기억해야 합니다. 무명의 희생과 헌신도 국가의 이름으로 끝까지 챙기고 기억할 것입니다. 네, 어제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 이렇게 보고 왔는데 김민정 교수님, 제가 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도 안 살펴볼 수가 없는데 일단 지금 리얼미터 여론조사 저희가 준비했어요. 추이를 보면 계속 조금씩 내려가다가 올랐다고 하기도 조금 그렇긴 합니다만 다시 30%대로 왔단 말이죠. 지지율의 하락세 이제는 멈췄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뭐 앞으로 지지도 조사를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 예. 일단 멈춘 것만 해도 예. 아마 여권으로서는 굉장히 반갑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은 드는데요. 예. 그러면 왜 멈췄을까를 좀 생각해 본다라고 그러니까요. 하면 결국 대통령이 휴가를 갔다 오고 난 이후에 돌아와서 첫 마디가 네. 다시 초심으로 들어가겠다. 국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아마 이것에 대해서 일부 평가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특히 교육부 장관이 사실상 뭐 사퇴를 하고 이것도 뭐 민심에 대한 책임을 진 것이다 이렇게 그러게요. 볼 수 있을 것이고요. 네. 또 뭐 비서실이 어느 정도 교체가 이루어질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일부 쇄신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것도 또 한 번 평가를 다시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최 교수님, 그런데 지금 뭐 우리 김민정 교수님이 인적 쇄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조금 이어가 보면, 근데 지금 분위기를 보면 인적 쇄신을 뭐 대대적으로 대통령실을 하기보다는 기능에 대한 보강 정도를 하는 분위기거든요. 그러니까요. 오늘 얘기가 나온 거는 사실은 이제 정무수석이나 아니면 홍보수석 정도 또는 뭐 크게는 비서실장까지 교체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네네. 최근에 가닥을 잡는 걸 보면 교체는 없고, 그러니까 뭐 실무 라인의 비서관급이나 행정관 정도는 교체하고 인사를 보강하는 쪽으로 가겠다 이런 방향을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름이 나오는 분이 김은혜 전 의원인데 이분 이제 그 대변인도 했었고 경기도지사 출마도 했었지 않습니까? 아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인물로 인정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분을 홍보 특보로 보강하는 쪽으로 아마 방향을 잡은 것 같은데 한 가지 좀 이제 우려가 있는 건 이런 건 있어요. 저는 홍보 수석과 홍보 특보가 두 분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조율을 하냐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홍보 수석을 교체하는 게 낫지 않겠? 차라리 그냥 김은혜 전 의원으로 교체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분위기로 보면 홍보 수석도 그대로 있고 홍보 특보로 아마 임명을 할 것 같은데 업무 조정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들이 좀 과제로 남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현정 의원님, 방금 우리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김은혜 전 의원이 뭐 홍보수석 또는 홍보특보로 지금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데 정치권 오래 취재하셨잖아요. 김은혜 전 의원이 구원투수가 될 수 있을까요? 참 인사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지금 있는 김대기 실장이나 지금 홍보수석 최영범 수석 같은 경우는 본인이 원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아니에요. 몇 차례 걸쳐서 설득하고 또 이렇게 해서 겨우 모신 거거든요. 근데 지금 3개월 때 대통령 지지율이 하니까 나가라.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윤 대통령의 스타일로 봐서는 이게 굉장히 힘들죠. 그렇지만 또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뭔가 지금 당도 비대위로 바뀌었는데 대통령실도 뭔가 정치적으로 정무적으로 뭔가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요구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 처음에는 이게 이제 전면적인 개편의 무게가 실리다가 대통령이 점점 후퇴를 하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이게 다 바꾸자니 이게 지금 내가 함부로 사람을 또 이게 내친다 그러면 다음에 또 누가 오겠느냐 이런 식이면 다음 오는 사람도 그러면 3개월 뒤에 나갈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좋으면 그렇다 보니까 점점 어떤 의미가 축소가 돼서 지금은 이제 특보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거는 옥상옥이라고 봅니다. 이거는 저는 효율적인 개편이 아니라고 봐요. 권한은요 결국 누가 한 사람이 행사를 해야 됩니다. 홍보 파트는 홍보수석이 행사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거기 위에 특보라는 위에 또 옥상옥이 있으면 그럼 뭐 이건 누가 결정하겠습니까? 네. 수석 입장도 껄끄러울 것이고 특보도 또 특보대로 껄끄러울 것이고 또 두 사람 역할을 어떻게 구분하겠어요? 네네. 그러니까 구분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홍보라는 팀은 원팀으로 운영해야 되거든요. 네네. 여기에 뭐 유능한 사람 많이 둬봤자 아무 소용 없습니다. 결국은 누가 주도권을 잡고 대통령이 여기에 힘을 실어주느냐가 제일 중요한 문제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런 측면에 본다면 아예 예를 들어서 김은혜 수석을 임명을 해서 실권을 주든지 그렇게 해야지 이거를 무슨 편법으로 특보를 형성해서 한다?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더 개악일 수가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눈높이에 봐서 정말 대통령실도 국민들에서 뭔가 개편하는 또 쇄신하는 모습을 저는 보여줘야 국민들이 만족하지 않겠는가. 항상 국민들의 원하는 것보다는 더 높이. 그래야지만 국민들이 만족하실 것 같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얘기만 들어보면 국민들이 만족하려면 좀 인적 쇄신을 더 크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김민정 교수님 지금 그러면 대통령실은 도대체 인적 개편 필요 없다고 느끼는 걸까요? 아니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걸까요? 저는 후자가 아닐까 이런 느낌은 좀 드는데요. 아, 왜 사실 그렇죠? 이제 발표가 나야 어느 정도 이루어질지 우리가 알 수 있고 미리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나왔던 얘기보다는 조금 후퇴하는 모습이 보인다. 이렇게 지금 이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그 네네. 이유는 아마 그런 걸 겁니다. 사람을 찾기 쉽지 않다. 네. 이런 면도 있을 것이고요. 우리가 정치를 오래 했던 그 대통령들의 경우에는 누가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고 자기가 오랫동안 함께했기 때문에 팀워크들을 맞춰봤어요.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에는 팀워크를 맞춰본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좀 풀이 좁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때문에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김원회 특보가 가는 경우에 있어서 공보와 홍보를 나누겠다 이런 예.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공보와 홍보가 어떻게 다른지 사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제 느낌상 아마 데일리로 브리핑하는 경우와 조금 장기적으로 홍보 계획을 하는 쪽을 좀 나누겠다 이런 얘기인 것 같다는 느낌은 드는데요. 네. 정확한 의도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도 결국 옥상옥이고 오히려 사람이 많으면 더 책임 소재를 가리기가 어렵고 이런 문제 때문에 아마 저는 안도 놓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나 저는 인사는 감동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국민이 원할 때에는 그게 맞춰서 또 감동이 있는 인사를 해야 한다 이런 생각도 하죠. 네. 저는 그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 과정을 좀 복기를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대선 후보가 돼서 매머드 선대위를 처음에 꾸렸거든요. 그렇죠. 공동 뭐 총괄 선대본부장, 선대위원장부터 해가지고 뭐 공동 선대위원장 10명 정도 되고 굉장히 많은 사람이 대선 승리를 위해서 일했지만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고 이 그 위아래 어떤 소통이 안 되면서 굉장히 불협화음이 많아지면서 이준석 대표가 당무를해서 손을 떼고 지방으로 가면서 그걸 해체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권영세 총괄 선대 본부장 체제로 하면서 단출하게 꾸려서 굉장히 역동적으로 이 대선에 임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렇죠. 대통령실이 물론 뭐 축소해서 과거에 비해서 일할 사람이 적다고는 하지만 네, 예. 여전히 많은 사람이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누가 책임을 지고 그 업무를 완수해 낼 것이냐. 이거에 대한 이 업무의 완결성의 문제거든요. 근데 이런 것을 좀 정비를 하고 또 그 지금 뭐 그 100일밖에 안 됐기 때문에 김대기 실장이나 이진복 수석이나 최영범 수석이 잘못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예. 국민 눈높이에는 지금 맞지 않은 어떤 국정 운영이었기 때문에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먼저 자리를 비워주고 새로운 사람이 그 자리를 책임을 맡아서 국정을 일신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떨어진 지지율을 좀 반등시키는 하나의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